안녕하세요. 2025년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두 번째 연금계좌입니다. 연말만 되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관련되어 광고를 많이 접할 텐데요. 세액공제가 최대 148만원까지 가능하다 등등입니다. IRP, ISA라는 용어가 쉽게 와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은 가입하는 것이 정말로 유리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금을 가입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금의 가입 목적은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아니고 노후 준비입니다. 그럼 연금저축세액공제가 어떻게 얼마나 유리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계좌에 대해 설명드릴 순서를 보면 가장 먼저 연금의 이해를 위해서 연금의 종류는 무엇이고 연말정산과 관련된 연금은 무엇인지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연금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후에 연금이 과연 유리한지, 유리하다면 얼마나 유리한지 알아보고 연금을 가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되는 세제 적격 상품과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안 되는 세제 비적격 상품으로 나뉩니다. 세제 적격을 보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이 해당되고 연금저축은 펀드, 보험, 신탁 등이 있습니다. 납입할 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해주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중도 해지할 때는 기타소득세 16.5%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제 비적격이라고 하여 보험사에서만 별도로 파는 연금 상품이 있는데요. 연금보험, 변액연금 등이 있고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가 됩니다. 이 연금 상품들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더 이상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연금의 종류가 많아서 많이 혼동되실 텐데요. 그래도 이전보다 많이 간편해졌습니다. 나오는 연금의 용어를 보면 개인연금저축이 있는데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된 것이고 소득공제이며 현재는 가입할 수 없는 것이고 예전에 가입한 것만 해당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보면 연금저축의 납입액이 공제 대상 금액 600만원으로 공제가 가능하고 퇴직연금 IRP라고 많이 하는데요. 퇴직연금의 납입액이 공제 대상 금액 900만원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한도를 포함하기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가입해도 최대 9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보통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을 텐데요. ISA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ISA 계좌가 만기가 된 후에 차증 금액을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데요. 이 전환 금액의 10%가 공제 대상 금액 300만원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납입 금액 기준으로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 금액이 가능합니다. 실제 세액 공제는 총 급여에 따라서 다른데요. 공제 대상 금액의 13.2%나 16.5%를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총 급여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른데요. 세액 공제의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년에 900만원을 납입했고 13.2% 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118만 8천원을 공제받고 실 납입액은 781만 2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16.5% 세액 공제라면 그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그렇기에 연금저축은 납입하는 순간 수익률을 보면 13.2% 세액 공제를 받으면 실 납입액이 780만 2천원이고 통장 잔고는 900만원입니다. 납입하는 순간 수익률은 15.2%가 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가 16.5%인 경우는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19.76%가 납입하는 순간 수익률이 됩니다. 물론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에 연말정산 때 받는 것이지만 그 정도는 무시하겠습니다. 연금은 큰 혜택을 주지만 중도에 해지하면 페널티가 너무 과학하기 때문에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납입할 때는 16.5%나 13.2%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중도에 해지를 하면 일괄적으로 기타소득세 16.5%를 납부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13.2%를 공제받았다고 해도 공제받은 것과는 무관하게 해지할 때는 무조건 16.5%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징벌적으로 추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에 있는 돈은 정확하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세액공제를 안 받은 원금, 운영수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영수익은 16.5%를 납부해야 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입니다. 정확하게는 수익을 본 곳이 없으므로 내 돈을 그냥 빼는 것입니다. 이때 문제는 세액공제를 안 받았다는 것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액공제를 안 받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인데요. 첫 번째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므로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납입한 경우라면 공제 안 받는 금액이 존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납부할 세금이 적어서 연금계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입니다. 해지할 때 기타소득세 세금 문제가 있다 보니 연말정산 계산할 때 연금이 가장 마지막 순서로 공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총 급여가 적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또는 공제 정보가 많은 경우에는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했다는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억울한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습니다. 본인 공인인증서나 개별 인증으로 로그인을 한 후에 해당하면은 연금,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열면 됩니다. 메뉴가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신청 신고 아래에 즉시 발급 증명 메뉴에 있습니다. 조회를 한 후에 파일을 내려받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과 연금계좌의 공제 내역이 나옵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실제로 공제받은 소득세만 표시가 되지만 실제로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공제받은 것입니다. 이 서류를 발급받아서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만 기타 소득세 16.5%의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연금계좌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연금저축 상품을 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종류는 펀드, 보험, 신탁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고 펀드 상품이나 ETF 상품 등을 개인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은행으로 가입한 경우와 증권사로 가입한 경우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의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할 경우는 더 살펴본 후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납입 당시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운영할 때 운영수수료가 발생되는데요. 운영할 상품마다 운영수수료가 있고 간혹 계좌관리 수수료 같은 것이 있으므로 사전에 수수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보험사에서 가입합니다. 보험사가 약정한 이율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신경 쓸 일이 없을 텐데요. 다만 납입할 당시 수수료를 선제적으로 공제를 합니다. 대략 10% 정도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연금저축 신탁은 낮은 수익률로 인해서 2018년도부터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본인의 성향에 따라 각 연금저축 종류별로 장단점을 잘 체크한 후에 가입해야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는 입금되는 금액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회사에서 납입하는 본인의 퇴직금,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추가 납입금입니다. DC형으로 회사에서 본인의 IRP 계좌에 넣어주는 본인의 퇴직금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것만 대상이 됩니다. 본인의 퇴직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한 이후입니다. 일시불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후에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만약 연금으로 받으면 납부해야 하는 퇴직소득세를 기간에 따라서 30에서 40%를 차감해주는 정도의 혜택이 있습니다. 추가 납입한 것은 연금계좌 저축과 유사하게 계좌 개설 이후 5년이 경과하고 55세가 넘으면 연금으로 개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과 달리 일시불로 받으면 세액공제 받은 것은 페널티가 적용되어 기타 소득세 16.5%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퇴직금을 수령하는 IRP 계좌와 본인이 추가로 납입할 계좌는 분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좌가 하나라면 퇴직금만 구분해서 일시불로 받기는 불가합니다. 계좌가 해지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므로 본인이 추가 납입한 것은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더라도 돈의 성격에 따라 출금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유연한 대처가 안됩니다. 연금 개시도 통장별로 가능하기 때문에 통장을 나눈 후에 나눈다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개시 시점 등을 조절하여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한도인 1,500만원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는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자세한 것은 따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ISA 만기 시 연금저축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입한 ISA 계좌가 만기가 되었을 때 이 만기 해지된 IS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연금에 넣는다면
전환된 금액의 10%를 연말정산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공제한다는 300만원이고 전환 금액 기준으로는 3천만원입니다. IS 계좌 자체는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IS 계좌는 단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의 계좌일 뿐입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IS 계좌에 대해서 살펴보고 갈까요? IS 계좌는 연금과 상관없는 별도의 종합저축 계좌이고 성인이면 누구나 은행과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IS 계좌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꼭 가입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가입을 추천합니다. 매년 2천만원 한도로 총 1억까지 넣을 수 있고 운영소득에 대해서는 계좌를 해지하기 전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3년 이상 계좌를 보유한 후에 최종 계좌를 만기 해지하면 200만원이나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의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줍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9.9% 세금을 분리과세합니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는 원금에 대해서도 바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금된 금액은 재입금은 안 됩니다. 은행 예금을 가입하고 계시다면 IS 계좌를 만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민형은 총 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나 연 3,8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자이며 그 외에는 일반형입니다. IS 계좌와 일반 계좌의 운영 수익을 간단하게 비교해 볼까요? 일반형 기준으로 5년간 2천만원씩 매년 예금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율은 간단하게 3%로 고정하고 보겠습니다. 일반은행에 이자를 넣었다고 하면 표에서 보듯이 이자를 수령할 때마다 15.4%를 내고 나머지를 재투자하면 5년 후에 최종 수익 금액은 787만원 정도입니다. ISA 계좌를 활용하면 매년 이자에 대해서 과세 이연이 되고 만기 해지할 때 200만원 비과세와 나머지 수익의 9.9% 세금을 적용하면 최종 수익 금액이 863만원 정도입니다. 차액은 76만 2천원 정도가 됩니다. 에게 76만원 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금이 아니고 펀드 등을 이용하여 더 수익률이 높다면 더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IS 계좌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ISA 계좌의 경우는 연말정산의 연금과는 무관하며 목돈을 모으기 위한 통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3.2%의 세액공제를 받고 900만원씩 10년간 납입하고 3%의 수익률로 운영한다고 하면 10년 후에는 통장의 잔고가 1억 627만원이 됩니다. 실납입액은 7,812만원이고 수익금액은 2,815만원입니다. 단순 수익률로 보면 36.03%인데요. 굉장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단지 3% 수익률로 운영한 결과입니다. 적금 형태로 10년간 납입한 것이기 때문에 3%의 수익률이면 3 곱하기 10년의 절반 정도인 15%가 대략적인 수익률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것은 물론 세액공제의 효과 때문입니다. 운영 수익률이 높아진다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세액공제를 16.5%를 받는다고 하면 41.41%라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일반 예금으로 운영하실 때보다 얼마나 이득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연금저축으로 운영했을 때 2,815만원의 수익이 났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예금의 실납입 금액인 781만 2천원을 납입하고 10년간 운영을 했다고 하면 15.4%의 이자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나면 수익 금액은 1,178만원 정도입니다. 수익 금액의 차이를 보면 연금저축의 경우가 1,600만원 이상 많습니다.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굉장한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금을 비과세로 운영한다고 해도 1,412만원 정도의 소득이 납니다. 연금저축과는 2배 정도의 수익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세액공제가 큰 혜택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페널티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가입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중도에 해지할 가능성이 없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 등의 목돈이 예정되어 있다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6.5%를 납부하면 억울할 것입니다. 만약 똑같이 16.5%를 공제받았다면 그나마 손해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 연금저축에 가입을 했지만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봉이 적다 보니 연금세액공제를 받을 만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사회초년생이나 연금을 잘 모르는 분이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에 낚인 경우일 텐데요. 게다가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받지도 않은 공제를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앞에 설명된 증명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서 꼭 금융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하기 전에 좀 더 고민해야겠습니다. 연금을 개시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개시가 가능한 시점은 55세 이상이고 계좌 개설 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질 수 있고 개시 시점도 계좌별로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목돈으로 찾을 수 없고 10년 이상 분할해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그때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5.5%에서 3.3%까지 연금소득세를 차감합니다. 개인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수령 시점과 수령 금액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연금을 얼마나 찾을 수 있는지 앞에서 예로 들었던 경우로 살펴보겠습니다. 10년간 900만원씩 납부하고 3%로 운영을 한 경우 최종 계좌의 금액이 1억 627만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55세에 개시하여 매년 1천만원씩 수령을 한다고 하고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70세 미만이므로 연금소득세가 5.5%입니다. 연금소득세 55만원을 차감하고 실수령액은 매년 945만원입니다. 연금을 개시한 후에도 계좌 연금은 3%로 운영이 된다고 하겠고 해당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13년간 연금의 수령이 가능하겠습니다. 사적연금의 경우는 1년 수령 금액이 1,500만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세에 포함하거나 15% 세율로 분리과세를 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하면 16.5%입니다. 과연 유리할까요? 연금저축은 해지하지만 않는다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앞으로 목돈이 많이 필요해서 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IS 계좌 등으로 목돈을 모으는 것이 좋겠습니다. 40세 이상으로 노후의 자금을 목적으로 한다면 가능한 수준에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40세 이전이라도 해지를 안 할 것이라면 연금을 납입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연금 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어떤 이득이 있는지 정리가 되셨나요? 연금저축의 목적은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아니고 노후자금의 준비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한 후에 좋은 선택하시고 든든한 노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